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케빈 머카르티.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케빈 머카르티가 연방 하원의장 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짐 조던,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될 가능성이 높죠. 짐 조던이 미국에 있는 그 연방 하원의원 435명 중에 저는 최고라고 보고 상원의원까지 포함해서도 저는 선출직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면은 짐 조던이에요. 예, 짐 조던이 됐으면. 근데 짐 조던을 처음부터 라이너들이 안 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서 연방 하원이 개원 3일째인 오늘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수당으로 의장 선출 열쇠를 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첫날 2차례, 이튿날 4차례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총 11번 투표를 했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하원의장이 없어요. 공석입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두고 10차 이상 투표가 진행된 건 164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연방의회에서는 이제 의장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연방의회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면 폴리티컬입니다. McCarthy fails on 11th ballot amid hopes for tentative deal with conservatives. 그 딜을 막 하고 있고 양보도 막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케빈 머카르티가 이른바 메인스트림에서는 강경파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정의파 의원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로렌 보버라든지 뭐 맷 게이츠, 특히 이제 맷 게이츠 의원은 저는 이제 정의파 의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케빈 머카르티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그들을. 그러니까 투표해 줄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서 잘 했어야죠. 케빈 머카르티가 평소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참고로 베이커스필드 소재.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제 그 프리덤 카케스 그 필두로 예, 기득권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 뭐가 안 맞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 내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내내 호명 방식으로 7차부터 11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공화당의 자중질환만 거듭 드러난 셈입니다. 정오 7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434명 대상 투표에서 공화당 공식 하원의장 후보인 케빈 머카르티 원내대표가 201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려면 과반인 218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7표가 모자른 거예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작년에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이겼죠. 공화당이. 222명이지만 반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 앞으로도 계속 20차까지 투표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공화당 그 강경파 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올바른 목소리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쪽 진영은 별도의 하원의장 후보로 바이런 도널드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이에요. 바이런 도널드를 내세우고 19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 역시 정의파 의원입니다.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기권표 한 표도 나왔어요. 반면 민주당 의원 전원 212명은 민주당 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된 8차부터 9차 투표에서도 공화당 그 정의파 의원들이 모이는 프리덤 카커스가 반란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덤 카커스 쪽 편입니다. 케빈 머카르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라이너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밋 롬니 마음에 안 들고 짐 조던 의원도 프리덤 카커스에 있어요. 참고로 짐 조던 의원이 저는 제일 좋다고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그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설 인물이라고 보고 레슬러 출신이죠. 대학교 때 굉장히 레슬링도 잘했는데 그런 분들이 435명 구성하면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짐 조던 보면 8차, 9차 투표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중 21명이 머카르티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거나 기권을 한 겁니다. 10차, 11차 투표에서도 4분이 계속되는데요. 두 투표에서 머카르티 원내대표는 200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공화당 소속 22명이 다른 의원에게 투표하거나 불참 내지 기권을 한 건데요. 또 마지막 투표였던 오늘 11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면서 하원은 결국 본회의 정회안을 통과시켜서 의장 선출을 다음 날로 넘겼습니다. 내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요식행위였거든요. 연방하원 의장 선출이. 근데 10차 넘게 진행된 건 1859년 이래 처음입니다. 또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였죠. 남북전쟁 직전이었던 당시에는 모두 44번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기록을 갈아치울까요? 그래서 앞서 가장 최근까지 의장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투표가 진행된 건 100년 전인 192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9차 투표에서 의장을 선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앞서 가장 최근까지 의장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투표가 진행된 것은 100년 전인 1923년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9차 투표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10차례가 넘는 투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분열이 계속되면서 연방의회의 반쪽인 하원, 마비가 장기화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싫어한다는데 프리덤 카커스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맷 게이츠, 로렌 보버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원의장 선출이 돼야 하원 구성이 되면서 하원이 가동될 수 있고 입법 절차도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맥카시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죠. 찍어줘라. 뭐 이렇게 이제 프리덤 카커스 쪽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맥카시 원내대표도 이들 의원, 프리덤 카커스 의원들과 협상을 벌여서 이들 요구 일부를 수용하면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맥카티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설득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글쎄 케빈 맥카티가 평소에 그 의원들 20명 의원들을 너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작년 중간선거 앞두고도. 그러니까 평소에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케빈 맥카티가 작년에 선거운동하면서. 자, 기득권과 프리덤 카커스 간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예,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냥 장기화돼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그래야 공화당도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라이노들 내보내고 그러지. 안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양보를 한다면은 프리덤 카커스가 그러면은 안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프리덤 카커스 쪽에서. 자,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